중국이 다시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미사일 한국 배치를 다시 지목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간다면 경제보복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고 있고 북한과도 전략적인 군사협력을 맺고 있으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보복하겠다는 것은 곧 미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방어용인 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받는다면 미국은 동맹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국무성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위협에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신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응해 미한일 동맹협의체 창설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이러한 문제를 양자간 메커니즘으로 작업하는 데에는 이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3자 간 협력하는 것에도 물론 이점이 또한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Vedan. 감사합니다. 베단트. 한국과 중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국이 사드를 다시 지목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또다시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어떤 조치나 지정을 미리 보거나 앞서가는 일을 않을 것이지만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지역 및 전 세계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우리는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믿는 신중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 기아가 우리가 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정부가 주최한 국빈 방문에서 우리는 한국과 윤 대통령을 맞이했고 워싱턴 선언을 포함하여 많은 조치와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노력하며 추구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동맹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러한 문제를 양자간 메커니즘으로 작업하는 데는 이점이 있고요. 물론 이러한 문제를 3자간 협력하는 것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및 일본과 중요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3자간 후원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양자 및 3자 관계에서 외무장관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동맹국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미 양자 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한미일 3자 간에도 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미국이 판단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나갈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나올지 기대해 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름답죠? 제가 이 목감기가 잔뜩 들어서 상태가 소리가 별로 안 좋죠. 예, 조심하십시오. 요즘 여기도 목감기, 코감기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 네. 고생했어요. 저도 2주 동안.
예. 오늘 하루 이제 또 몸 조심하시고요. G7 그 일본 후쿠시마에서 19일부터 하잖아요. 네. 우리 제니 밖에서는 언제 일본으로 가세요? 여기 시간으로 화요일. 음, 내일, 한국 시간 수요일 날 가시네.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취재 잘 하시고 준비 다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거기서 또 취재 정보들도 할 수 있으면 또 같이 하면 좋고요. 자, 오늘은요, G7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누기로 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한국 시찰단이 지금 초대돼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그 명색이 시찰단이지, 제가 볼 때 무슨 뭐 안정성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없다, 평가도 할 수 없다, 그럼 말라고 갑니까? 뭐 방문하러 갑니까? 그게 대해서 상당히 그 이의제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고 안정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AEA 시찰단이 북한에 가서 핵 그 사이트를 시찰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안정성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완벽한 건 것이지 갔다 왔다 이게 무슨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시오. 뭐, 오염수 사찰단이라 했다가 이제 시찰단으로 이름을 바꾼 자체가 그렇죠. 이미 그 오염수에 대한 사찰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음, 그냥 가서 일본 측의 입장을 들으러 가는 뭐 그 정도 아니겠느냐. 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런 형식적인 시찰을 이제 거치면서 이 구시마 연안의 그 그저 채취되는 어산물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한국에서 열겠다 그러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이 오염수 문제는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다. 음. 그리고 어, 그냥 가서 방문하는 형태의 시찰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문을 안 해도 요즘에는 줌 미팅이라는데 버추얼로다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지. 우선 설명을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한국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설명을 들으러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정확하게 한국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에 저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요, 중국이 다시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3D라는 것도 들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하지 마라. MD 방어 체계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한미일 군사훈련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이 눈치 보느라고 지금 MD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MD 방어 체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G7에서도 이 중국의 그 경제 강압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동 성명문에도 나오겠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보복에 대해서 좀. 중국이 지난번 사드 관련해서 경제보복하고 후한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 행태를 취했잖아요. 그렇죠.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 동안 중국에 대한 굴종 외교, 산불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음, 우리 국가의 국격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의 품격도 떨어뜨렸잖아요. 그렇죠. 어, 문재인이 그 중국 방문해서 혼밥을 9끼나 혼밥을 먹었고, 근데 그것을 중국 인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뭐 기획했던 거다.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들을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들의 실체예요. 네. 혼밥을 먹은 자체가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회담 하러 가서 혼밥을 먹고 있다는 게 외교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게 바로 그 자체가 중국에 대한 이 시진핑에 대한 굴종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기자가 폭행을 당했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고 음, 그러한 굴종 외교에서 벗어난 윤석열 정부는 나름 그 독자 외교의 방향, 특히 우방 국가들의 다자 안보 체제, 또 한미일 연대, 한미 동맹 강화 음, 이러한 부분의 그 정책 변화는
옳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사실 맞는 얘기고, 또 당연히 북한이 매주 미사일을 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우리는 방어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미 방어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소위 말하는 콤퓨터 게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실질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방어훈련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 미국에서 한국의 그 정보기관 혹은 이 국방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한미 방어훈련을 통해서 한미 간에 특히 한국과 미국 간에 그러한 군사적인 어떤 정보 공유와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상 차단 훈련을 한미일이 지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달 말쯤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중국이 또 발끈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경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보드에서 개방을 했대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중국이 이제 발끈해가지고 이제 북한 편을 들다 보면은 이제 삼국이 한미일이 다시 이제 강압하는 해상 차단을 이제 배에 올라서 예를 들어서 무기 같은 것을 수출한다든지 또는 다른 아이템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 줄 때 해상에 올라서 차단하면 이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렇게 될 때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이럴 때 미국의 지금 스탠스가 예를 들어서 사드 보복을 당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국으로부터. 다시 사드 보복 같은 것이 나올 때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동맹에 대해서 경제 동맹이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라고 저 국무성에 물었습니다. 국무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신중한 조치로서 계속적으로 동맹을 돌볼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G7에서 이러한 공동 성명문이 발표가 된다면 중국은 또 다시 이제 한국이 제일 만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문재인 정권 때 지를 들여놔가지고 한국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들을 무효로 하고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 그럴 때 바뀌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속 끌려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해상 통제 훈련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 지원했던 공식 지원 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고, 또 한미일 연대의 강화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번에 그 워싱턴 선언이 경제 동맹에서 이제는 그 군사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핵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의 이제 신냉전으로 인해서 중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주고 음흠, 북한의 지원을 제기하고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그 북한의 경제적인 제재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북한이 대놓고 외교적으로 밀무역을 한다든지 그렇죠. 무기를 밀반출한다든지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그 훈련이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은 북한이 지금 사이버 해킹으로다가 엄청난 돈을 해킹했지 않습니까? 몇 조 원을. 그나마 그래도 미국이 그냥 이번에 나서서 사이버 가상화폐 이런 거를 조치를 취해갖고 1조 원을 회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미 간에 상당한 공조를 하면서 계속 가상화폐 마니란들이 돈 세탁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금으로 다 미사일 개발도 하고 핵 개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더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의 정치권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는데요. 왜 저기 민주당 야당은 왜 그렇게 돈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각이 됩니까? 이에 대해서 왜 또 우리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라는 그 여당은 어찌하여 이거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지 그 이유가 지금은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이번에 민주당의 그 송영길 당대표 선출 경선 과정에서의 돈봉투 사건, 네, 그게 뭐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연루돼가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선 또 녹취 파일에 나오는 두 사람은 일단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고요. 또 젊은 정치인이라고 개혁 정치인이라고 그런 그 김남국 의원은 코인 앞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거짓말을 국민 앞에 대놓고 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더 나쁜 것이 도덕적으로 자기는 또 구멍난 운동화 신고 라면만 먹고 호텔비가 없어서 모텔에 보좌관이랑 같이 자고 이러한 가난에 대한 코스프레를 했단 말이에요. 네,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젊은 정치인이 젊은 정치 깨끗하고 개혁적이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행동하는 젊은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는 개혁적인 얘기를 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여당을 비판하면서 안으로는 그 국회 회의 기간 중에 회의 시간에 코인 투자를 수도 없이 이 코인에 말도 안 대한 돼요. 자기 저지를 했다는 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되면 의원직 사퇴를 가야 되는데 의원직 사퇴를 안 하고 탈당을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탈당을 하고 조금 지나면 다시 복당을 시켜주고 뭐 민영배 의원 같은 그런 무소속으로 있다가 다시 복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비재하다. 그게 자기들의 생각과 같은 자기들이 사상이 같은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해도 다 수용해주는 그 뿌리는 어디 지도부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지금 이재명, 이 지도부들이 과연 그동안의 지도자들이 깨끗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주당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장을 같이 하고 투쟁하고 어려울 때 386, 80년대, 70년대, 80년도에 그러한 생각들이 운동권들의 생각들이 그 생각들이 우리는 좀 부정부패를 해도 생각이 같으면은 또 이 과거에 예를 들어 독재 정권과 투쟁을 하면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하자. 그러면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있든지 투자를 했으면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당에다가 내라. 그러고 국민의힘도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거 다 밝히자. 이렇게 민주당이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그걸 못하는 거. 저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자유롭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전 당대표도 코인 가상화폐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지만 뭐 이준석은 자기가 실명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과연 민주당의 의원들 몇몇 의원들에 대한 국한된 사건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는 젊지만은 더 반개혁적이고 더 반국민적 행위를 하는 그런 정치인은 젊은 정치인이 아니다. 나이만 젊고 얼굴만 젊지 생각은 구태의 구태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 이 사람들의 퇴출,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것이 그것이 또한 정치개혁의 하나의 방안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자격을요, 좀 제대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컨셉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많은 돈 문제, 그 이재명이는 지금 범죄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 있는데 그 국회를 그 금배지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을 데리고 하는 것이지 국가에 봉사를 한다든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도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한 어떤 그걸 아이템 아이들을 확실하게 줘가지고 그 범위에 벗어나면 완전히 나올 자격도 없다라고 만들어놔야 됩니다. 미국 같으면은 교통티켓 100불 이상짜리 있으면은 원서도 쓰지도 못해요. 연방정부 잡에.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는 양심적으로 딱 지켜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무슨 놈의 범죄자가요. 야당 보면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앉아 있더라고요. 뻔뻔스럽게 자기가 대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뭐 저기 얼굴을 초상화를 쬐다 뭐 북한의 그 인공기를 불태웠다는 그 나쁜 나라의 그 간섭이라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의롭게 하는 자들을 오히려 나쁘게 판단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의 정치가 너무나 후퇴되어 있고 세련되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에 평가니까요. 우리 조은진 대표님 같은 분이 빨리 국회에 들어가셔서 좀 교통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이 높고 경제 수준이 높은데 그동안 386 운동권 지금은 뭐 686까지 됐잖아요. 이 30년 이상의 그 운동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나름대로 뭐 투사로서 또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전형적인 구태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에 보다시피 뭐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 조국이랑 어떤 사람들 보시기 그렇게 돈의 좌파 소위 말하는 강남 좌파들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러한 분위기가 민주당을 휩쓸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 그게 불감증, 도덕 불감증, 그다음에 몰상식, 어, 몰양심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 내에 전혀 그렇게 퍼져 있으면서도 자기들 스스로가 이것이 반국민적, 반도덕적, 반윤리적 행위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이번에 돈봉투 사건의 녹취록을 보면은 이렇게 돈을 몇백만 원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일반 사회에서 형 동생이 어려운 동생 도와주는 형태 뭐 이런 형태로 취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선서에 보면은 본인의 이익보다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죠. 윤리 강령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엄중한 법잣대를 갖다 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돈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국회에 들어올 생각을 못하도록 법적 그렇죠. 정비를 해야 된다. 국회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명예로운 직을 국민들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명예로운 직을 명예롭게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국회직이지. 그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 소위 한국 정치의 병폐 그러한 끼리끼리 정치 나눠먹기 정치의 이 병폐를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해외 동포들도요, 안 본 것 같으면은 전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국민들이 깨어야 됩니다. 한국 국민을 깨우는 계몽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국회 입문도, 국회 화장실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놔야지만이 이것이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지, 왜냐면 주인인 국민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너무하더라고,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의 그 수준들을 다시 이제 좀 바란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또 우리 내년이면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은 상당히 참 모든 것이 화해롭고 잘 되어가고 있고 안보 문제도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번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 예. 국방장관이죠. 그리고 안보실장도 하셨죠. 이분이 다시 재고용된 데 대해서 상당한 찬성이 있습니다. 이 교포들이. 왜냐면은 그분이야말로 자기 혼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댓글을 저작이라 해가지고는 다 집어여가지고 한 분은 완전히 또 자살하게 만들고 지금 그런 사건까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자숙해야 됩니다. 그 이를 확실하게 알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군인, 지금은 참 군인이 그리울 때예요. 우리 한국에 진짜 참 군인이 없어요. 군인은 죽어서 말한다 하지만은 죽지 않고 말해야 됩니다. 왜 죽어서 말해요? 살아있을 때 빨리 잘 옳은 말 하고 그래야지 왜 죽어서 말합니까? 그러니까는 이 군대가 지금요 문재인 때 다 망가져가지고 싸움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날라리 군대예요. 날라리 군대. 그 미국 저기 국방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놈의 군대가 저기 앞에 있는데도 저기 아이폰 보느라고 총도 못 쏘는 거라면서 우리나라 군대는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총 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100점 100승 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총선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때 다 기강을 다 흐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늙어가는 이제 좀 편안히 쉬어야 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무슨 죄가 있어서 또 불러 나와가지고 또 이런 저 엄중한 시기에 또 어떤 바가치를 쓰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갖다 집어 여나가 감옥에 여가지고 이제 적군이 쳐들게 또 끄잡아내서 또 전쟁을 치게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요, 개런티를 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쓰임받고 사용만 해가지고 폐기 처분 당할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나라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썼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게 없어요, 한국은. 미국은 진짜 이 사람을 내가 보장하나 끝까지 보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쯤 어디 폐기 처분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명예롭게 그분들이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는 뭐 아무튼 아쉬운 것은 이제 5.16이 얼마 안 남았는데 5.16을 혁명이라 못하고 이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그렇죠. 영웅 대접 못하고 있는 음, 이러한 나라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나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 이런 두 분의 대통령을 우리는 존경을 당연히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도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행사 때마다 세 분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격려를 하는 것은 이분들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보수 우파로서의 정당의 이념을 가져가겠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좌파들은 돈을 먹든 성추행을 하든 뭐 이런저런 잡다한 또 영웅을 자꾸 만들어내요. 글쎄 말이에요. 영웅, 박원순도 영웅 만들고 노회차이도 영웅 만들고 노무현도 영웅 만들고 다 죽으면 영웅을 다 만들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걔네. 뭐 조국도 저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파들도 좀 더 정말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러한 위대한 영웅에 대한 어, 재, 우리 재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의 뜻을 기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파도 자랑스러운 영웅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네. 않고 보면 시간 지나가면은 잊어버리고 좌파들의 준동에 넘어가고 한번 그러한 일들에 대해 있으면 그것을 100% 그들이 잘못한 걸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도 더더욱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죠. 5.16은요, 전 국민이 참 잘하다고 환호를 받으면서 군사혁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공된 군사훈련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군인을 그냥 아주 무슨 죄인처럼 여기는 이런 나라가 되어 있고, 강주가 무슨 민주화가 온 국민이 무슨 뭐 그거를 어그리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화하는 몇몇 사람 뭐 어그리한 거지 무슨 온 국민이 다 어그리한 거니까 강주 민주항쟁을 그 5.16 같은 그거는 못 사는 그런 시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재건을 해서 잘 사는 시대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분이 군인으로서의 그 당시 군인으로서의 역할은 다 했고요. 또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완벽하게 했으면은 존경을 해야지요. 왜 그 지금까지도 그 군발이라 그러고 군인이 다 망해먹은 걸 그런 생각. 이 사고방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 국민들 그 사고방식이 진짜 나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5.16 민주화도 그것도 민주화라는 그 미명하에 죽일 몇 사람끼리 난리가 난 거지 전 국민이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것도 국회에서도 눈치만 보고 서로 안 하고 있는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제3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5.16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비판을 한다든지 뭐 그래 하면은 특별법에 걸려요. 그 법을 그래 만들어놨어. 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법이 여기서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께 5.16 저기 강주항쟁 그걸 한인의 사람들이 하다가 다 몰매 맞을 뻔했어요. 이번에 교포들이 여기는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거는 니네끼리 잔치였는데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온 국민이 환영했던 것처럼 말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일부지. 그리고 그거를 3대, 4대 죽을 때까지 다 막 그냥 연대로서의 어떤 학점이라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다 그 반체제 공무원들이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운동장이 기울어졌던 게 바란스가 맞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요소에 있는 한, 곳곳에 있는 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눈치 볼 것 없이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